반갑습니다.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 두 번째 시작할게요. 자, 이전 시간에 그 위치, 운동, 속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했으니까 안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이 등속 직선 운동은 말 그대로 등속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는 이런 애들을 말합니다. 일정한 속도로 운동을 한데 힘이 작용을 하면은 속도가 일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내가 뭔가 힘을 가해줬으면 속력이 뭐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어떻게든 변화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정하다는 건 물체에 힘이 작용 안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등속 직선 운동은 두 가지 그래프로 표현을 해요. 첫 번째는 시간, 그리고 속력의 그래프. 두 번째는 시간하고 이동거리의 그래프입니다. 시간하고 속력 그래프일 때 이 넓이를 이동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시간하고 이동거리의 그래프일 땐 기울기가 속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이 왼쪽하고 오른쪽 친구를 보면은 요 속력하고 이동거리 바꿔볼까요? 이렇게 서로 바뀌죠? 넓이랑 기울기 이것만 좀 신경 써주면은 속력 이동거리 둘이 왔다 갔다 바꾸면은 저렇게도 되는구나. 이게 살짝 좀 편법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당연하게도 제대로 외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자, 3초 동안 2m/s의 속력으로 이동했다고 합시다. 1초에 2m씩 3초를 갔어. 그럼 얼마나 이동했을까요? 6m 이동했겠죠? 1초에 2m씩 3초 이동했대. 우리 이해할 수 있잖아.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요 넓이. 여기 3이고 여기 2일 거 아니야. 3 곱하기 2는 몇이에요? 6이죠?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면서 납득했던 계산이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냥 넓이로 뚝딱 계산이 된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자주 사용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래프, 이 친구도 여기 2초고요 여기 1초라 해봅시다. 여기 이동거리 1m, 여기 2m라고 해볼게요. 자,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x의 증가량 1, y의 증가량 1, 기울기 1이네요. 여기는요, x의 증가량 1, y의 증가량 1, 기울기 몇입니까? 1이네요. 기울기가 속력이라며. 속력. 이게 계속 일정하죠? 우리 이렇게 속력이 일정한 친구를 등속이라고 불렀잖아. 당연하게도 일정한 거죠. 이 속력이 일정하다, 기울기가 일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직선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만 들어서는 잘 모를 테니까 문제를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프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이 친구 시간하고 이동거리 문제네요. 이건 뭐였습니까? 기울기가 속력이었죠? 이거를 토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억. 이 물체는 1분 동안 24m 이동했다. 1분이면 여기 60초네요. 60초. 60초 때 이동거리 24m. 맞네요. 그쵸? 니은 나 구간에선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 나 구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 20초일 때 8m 위치에 있어요. 40초일 때도 8m 위치에 있네요. 이게 뭡니까? 이동을 안 했어. 네. 일정한 속력이긴 하겠죠. 0m/s로 있었겠지. 근데 움직이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움직이고 있다 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아니다. 마지막 디귿. 다 구간에서는 가 구간보다 2배 빠르게 이동하였다. 얼마나 빠르게 이동했냐? 이거에 대한 거는 뭡니까? 속력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속력. 속력이 2배냐? 이거 물어보는 건데 한번 봅시다. 기울기를 찾으면 되잖아요. 일단 가부터 20초 동안 8m 갔어. 20분의 8이야. 다는요? 20초 동안 16이 늘었네. 기울기가 다가 2배네요. 다 구간이 가 구간보다 2배 빠르다. 맞죠? 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림은 직선상으로 운동한 어떤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이래. 시간하고 속력. 이땐 뭐였습니까? 여기 넓이가 이동한 거리였죠. 이걸 토대로 풀어볼게요. 1번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0이다. 속력이 지금 보니까 일정해요. 등속이잖아. 등속. 힘이 작용했다면 속력이 일정하다고 했나요? 속력은 변했겠지. 그래서 작용한 힘은 0일 겁니다. 힘이 작용 안 하니까 등속인 거지. 다음 2번 이 물체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한다. 맞죠? 등속 운동. 3번 무빙워크는 이와 같은 운동을 한다. 맞죠? 무빙워크도 일정한 속력으로 쭉 이동하잖아요. 사람을 쭉 날라주잖아. 그 다음에 4번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100m다. 이동한 거리 여기 넓이 구하면 되네. 10초만큼 이동한 거리 10 곱하기 10 100m 맞네요. 마지막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5초 동안 이동한 거리랑 같다. 아니죠. 5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여만큼의 넓이라 50인데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100이죠. 그래서 5번이 답이다. 5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문제로 알아봤어요. 그 다음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해볼 겁니다. 자유낙하 운동은 뭐냐? 말 그대로 어떤 물체를 자유 낙하시킨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운동 양상을 보여주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 자유낙하 운동은 물체의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데 그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하겠죠? 우리 뭔가 떨어뜨리면 중력이 영향을 줘서 끌어당기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 할 때는 공기의 저항을 무시하는 걸로 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를 무시를 안 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져요. 머리가 많이 아파집니다. 그래서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중력이 영향을 받는데 우리 중력의 크기가 몇이죠? 아까 했을 때 9.8m이다 이야기했었고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수다. 변하지 않는 상수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한번 볼까요? 이 친구 눈치를 챈 학생도 있겠지만 9.8씩 늘어나네요. 그렇죠? 1초마다 9.8씩 속력이 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의 이동거리 요거 지금 0초에서 1초 갈 때는 요만큼 이동을 했는데 1초에서 2초 갈 때는요 이만큼 이동을 하고 2초에서 3초 갈 때는요 이만큼 이동을 하죠. 점점 늘어나네요. 당연한 얘기죠.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데 이동한 거리도 점점 늘어날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력은 매초 9.8m/s씩 일정하게 증가한다. 제가 아까 말한 겁니다. 9.8m/s씩 계속 늘어난다. 네, 1초에 9.8씩 계속 늘어납니다. 네, 이거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등속 직선 운동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보시면은 속력이 9.8, 19.6, 29.4 계속 느네요. 속력이 계속 변하죠. 같은 속력이 아니니까 등속 직선 운동이 아닐 거 아니야. 당연히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운동을 뭐라 하냐? 이런 운동을 우리는 속도를 더하는 운동이라 해가지고 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속도 운동을 하기 전에 속도랑 가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속도는 뭐냐면, 자, 속력에서 방향을 추가했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의를 보시면 단위 시간 동안의 변위예요. 변위. 이 변위가 뭐냐? 변한 위치인데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 지점하고 B 지점이 있습니다. 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 때 언제는 한번 이런 식으로 갔어. 엄청 뺑 돌아서 갔어요. 근데 어떤 때는 이런 식으로 바로 갔습니다. 자, 이 첫 번째로 간 게 이동 거리입니다. 이게 이동 거리고요. A에서 B로 직진으로 쭉 간 거. 이 거리를 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랑 B 이동 거리를 가지고 뭐 나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게요. A랑 B를 갈 때 3시간이 걸렸다고 해봅시다. 3시간이 걸렸는데 이동 거리는 300km야. 이런 뭡니까? 속력. 이동 거리를 사용하는 속력은 100km/h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변이는 만약에 몇으로 할까? 변이는 대충 한 150km 정도로 생각한다면 여기는 속도가 50km/h 이걸로 간 겁니다. 그래서 속력하고 속도는 다르다. 요 이동 거리하고 변이의 개념 이거를 좀 구분해 가지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가속도인데요. 가속도 보니까 머리가 좀 아프죠? 네. 일단 가속도 정의를 해보면 단위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합니다. 아까 뭐 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 변위의 변화였는데 이건 단위 시간 동안 그 속도의 변화라네. 이게 뭔 소린가 싶을 거예요. 근데 여 친구는 어떤 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냐? 뒤에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1초일 때는 속력이 9.8m/s였네요. 2초일 때는 속력이 19.6m/s였네요. 그러면은 1초에서 2초로 갈 때 속력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속력이 9.8m/s만큼 변했죠? 1초 동안. 그쵸? 그래서 1초 동안 9.8m/s만큼 변했구나. 이게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1분의 9.8이면 무엇입니까? 9.8이다. 이런 식으로 속도의 변화량 그 자체를 방금 이 그래프 상에서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하고 속력 그래프가 나왔을 때 기울기가 가속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자유낙하 운동이니까 이 가속도는 항상 뭐예요? 우리 중력 가속도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자유낙하 운동 우리 중력에만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력 가속도인 9.8m/s 제곱 이거만큼 계속해서 쭉쭉쭉쭉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자유낙하 운동은 그래서 이런 그래프의 양상을 보여줘요. 그 다음 질량이 다른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자,
질량이 다른 물체. 만약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고 가정을 쭉 한다면 여기는 지금 일반 뭐 플라스틱 공인 것 같고 여기는 매우 가벼운 깃털이죠. 공기 저항이 없다면요, 이 플라스틱 공하고 깃털하고 똑같은 속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하지만 중력의 크기는 애초에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였잖아요. 이 질량에 따라서 변하지만 물체의 속력 변화는 일정합니다. 공기 저항이 없다면요. 그럼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 저항이 있다면 공기 저항을 많이 받는 깃털이 느리게 떨어집니다. 깃털이 이런 식으로 살랑살랑 내려가는데 공기의 저항에 의해서 위쪽으로 막 힘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깃털은 힘이 상쇄가 돼서 그 중력이 상쇄가 돼가지고 점점 느리게 떨어집니다. 반면에 이 플라스틱 공 같은 경우는 아래로 떨어지는데 공기 저항을 애초에 적게 받다 보니까 공기 있어? 난 뚫고 갈 거야 이러면서 바로 그냥 이런 식으로 뚫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무거운 물체일수록 더 빠르게 바닥으로 떨어지죠.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했던 거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력과 속도 중 방향을 갖는 물리량은 뭐였죠? 속도였죠? 네, 속력에 방향을 추가한 그런 물리량이 속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동 거리랑 변위 구분 지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을 뭐라고 부른다? 가속도라고 불렀죠. 단위 시간당 속도가 얼마나 변했냐? 1초 동안 속도가 얼마나 변했어? 3초 동안 속도가 얼마나 변했어? 이거에 대한 대답이 가속도의 양을 물어보는 거겠죠. 세 번째, 자유낙하 운동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맞죠? 자유낙하하는 친구는 속력이 일정하게 듭니다. 중력 가속도, 일정한 중력 가속도가 꾸준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하게 들었어요. 네 번째, 자유낙하 운동 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변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자유낙하 운동 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뭡니까? 중력이죠. 중력이 계속 변합니까? 중력의 크기가? 아니에요. 계속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자유낙하 운동 물체의 운동 방향과 중력의 방향은 서로 다르다. 아니죠. 네, 자유낙하 운동 이거 지구 중심 방향으로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중력은요? 중력도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방향은 서로 같다. 마지막, 진공에서 쇠구슬과 깃털을 동시에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바닥에 동시에 도달한다. 맞을까요? 맞죠? 진공이다. 공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공기에 저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쇠구슬과 깃털 어떤 것일지라도 동시에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바닥에는 동시에 도달합니다. 중력의 크기는 다르겠지만 가해지는 속력, 더해지는 속력은 똑같기 때문에 동시에 도달하죠. 네,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들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